사에 다 비슷비슷해요. 시기적으로 다르지. 우리가 유사성과 차이성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분이 누가 할 차례지? 네. 프랑스에서는 1791년에 제정된 단결 금지법에 의해 노동조합은 불법화되었다. 또한 1830년, 1848년, 1871년의 혁명들은 보수파의 정권 장악으로 끝났고 노동자들의 파업은 1864년까지 금지되었다. 그 이후 나폴레옹 3세가 단결 금지법을 일부 완화하여 노동조합을 묵인하였다. 1860년대 후반 파리의 수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노조가 조직되었다. 이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1819년 6만 명에 불과하였지만 1890년 27만 명으로 늘었다. 산업별 노동조합이 1819년 오자 재료공 조합부터 시작하여 1881년 출판, 1883년 탄광, 1890년 철도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수공업 부문의 전국 연맹들이 직종별 노동조합의 고립성과 분산성을 극복하기 위해 1886년 노동조합 전국연맹을 조직하였다. 자, 이것도 똑같죠.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산업혁명이 되면서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반숙련 노동자, 그러니까 저임금을 받죠. 그러니까 투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쟁을 못하게 단결금지법 똑같네, 그죠? 1791년 불법화, 노조가 불법된 거 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해외 사회를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혁명이 많이 일어났지. 1830년 입헌군 주제 바뀌어. 1848년 공화주의, 1871년 파리콤도 났지만 어때? 결론은 다 보수파가 다 승리해버렸어. 그래서 파업이 1864년까지 금지가 됐어요. 나폴레옹 3세가 단결 금지법을 완화했다. 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의 조카죠. 그죠? 파퓰리스트. 인민주의자. 왜냐하면 나는 모든 국민의 황제다 이런 거. 그래서 나는 노동자도 보호한다 이런 논리야.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결 금지법을 완전히 없앤 게 아니라 일부 완화해서 노동조합을 묵인했다는 거예요. 계급 간의 화해를 요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일부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노동조합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일부만 완화됐기 때문에 얼마 안 하다가 이렇게 점차 결국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노조들이 만들게 되면서 1886년에 가서 전국적인 총연맹 형태가 나타났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이걸 읽어봅시다. 또한 1887년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지닌 노동조합 사무소가 파리에서 처음 조직되었고 이들에 의해 1892년 노동조합 사무소 전국회의가 개최되었다. 노동조합 사무소는 원래 사회주의자와 공화주의자들의 장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국가 개입을 통해 노자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로 직업 소개와 노조 활동, 지원, 교육 및 직업 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노동조합 사무소 운동은 사회주의 정당을 가장 먼저 조직한 계급화에 예속되지 않고 노조의 독립성을 지키려 하였다. 이 첫 번째 노조는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기업별 산업 현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노조는 뭐냐면 일반 노조, 지역 노조 알죠? 일반 노조, 지역 노조, 영등포 노동조합 이런 식의 만든 거야. 노동운동을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특정 기업에 속해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로 어디가 됐냐? 좌파들이 장악한 지역. 프랑스에는 좌파가 강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나 공화주의자들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 박원순이 됐을 때 그 사회적 기업 돈 많이 줬죠. 근데 지금 오세훈이 되니까 돈 다 뺏어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좌파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지역 노조, 일반 노조. 우리를 치면 뭐랄까 노동인권센터 이런 걸 생각하면 돼. 그죠?
노인권 습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산업 현장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 생긴 거.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갈래로 생겼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두 개가 합친다는 거예요. 자, 읽어봐봐요. 조직적인 구조의 직능 및 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이 전국연맹과 수평적 구조인 노동조합 사무소 전국연합이 1895년 통합되면서 노동총동맹이 결성되었는데 여기에 혁명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계드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노동자 조직이 결합하라. 그래서 오늘날 CET가 이거예요. 프랑스 총연맹이 CET야. 언제? 1895년. 이때 프랑스 CGT가 형성했다는 거야. 그리고 두 축은 기업이나 현장 중심의 노조와 지역 노조가 서로 두 개가 합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격은 어떻게? 정당을 배제,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을 배제, 계드파, 정당을 배제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이런 사람들이야. 멋있는 말이라 그랬죠. 결론은 나중에 나오는 것 이런 거. 그래서 정당 부정 이런 거야. 국가 부정, 노동조합 그죠? 노동조합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거라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그다음 읽어봅시다. 한편 파리 꼬뮌 이후 1876년 파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려 360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1819년 제3차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마르크스주의자인 줄루 게드는 아나키스트들과 연대하여 기존의 바르브레의 생산협동조합 노선을 폐기시키고 국제주의, 집산주의, 혁명 등을 표방하는 사회주의 노선을 관철시켰다. 이 대회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철폐와 집단적 소유를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집산주의를 채택하고 독자적 노동자 계급정당을 건설할 것을 선언하였다.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생산 및 소비협동조합과 기타 노동단체를 총망라한 이 당의 이름은 프랑스 사회주의 노동자당 연합이었다. 그래서 프랑스의 특징은 총연맹과 노동자 당이 관계없이 별도로 추진됐다는 거야. 무관계하게. 그래서 아까 방금 총연맹을 받고 노동자당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파리꼬뮌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빨갱이들, 사회주의자들이 모인 거야. 360명. 그래서 여기 프랑스는 자 무정부주의가 다수야. 그래서 무정부주의도 평화 무정부주의는 트루동, 그죠? 폭력 무정부주의, 블랑키 이런 사람들이 그게 다양한 프랑스의 특징이 소수파, 막스는 소수파. 되게 다양한 사회주의자들이 모인 게 프랑스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생각해보면은, 자, 독일은 막스주의가 장악했어. 독일 노동운동과 정당을. 영국은 막스주의가 장악이 아니라 퇴출됐어, 아예. 영국에서 발을 못 붙여. 말했죠? 왜 발을 못 붙이는지? 자, 프랑스는 다양한 사회주의 연합이야. 역시 뿌띠부르자 나라라고. 프랑스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사회주의들이 있었고 그 안에 막스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게드라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다양한 사회주의자들을 다 묶었다는 거죠. 묶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평화적인 무정부주의자 뿌르종이죠. 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 노선을 폐기시키고 막스주의에 가까운 노선으로 이 사람이 게드라는 사람이 추진을 한 거예요. 추진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정치, 경제 볼 때
사회주의 경제, 계획 경제,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회화.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자, 뭐가 있냐면, 국유화, 국가 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협동조합 소유, 그 다음에 공기업 소유.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다 그럴 때는 개입경제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말하는 거야.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중요한 그리고 함께남 동조 요것만 들어. 생산수단은 사회화, 국가 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협동조합 소유, 공기업 소유. 그래서 사회주의 개념은 국유화보다 훨씬 개념이 큰 거예요. 이와 같이 사회주의를 국유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국유화를 뭐라고 하냐면 전인민적 소유라고 그래. 전인민적 소유. 그래서 이런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줄여서 쓰는 말이 있어. 좀 어려운 말인데 지금 나오는 거야. 집산화라고 그래. 집산화. 알았죠? 집산화. 집산화를 약어로 쓴 건 이걸 풀어준다면 이렇게 되겠죠. 집단적 생산수단 소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 집단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거야. 국유화는 그 일부일 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국유화가 국가 관료가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야. 그죠? 국가의 주인은 누구야? 국민. 그렇지. 국가의 주인인 인민들이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의 국유화하고 이거하고 다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유화 해야 안 해?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도 국유화, 그죠? 국유화가 있죠. 있으나 이건 어때? 국가 관료가 소유하는 거죠. 국가 관료가 소유. 인민이 여기 참여해? 인민의 참여가 없죠. 인민의 참여가 없다. 그죠? 옛날에, 뭐 지금은 철도가 민영화됐지만은, 그죠? 이런 거라는 거. 지금도 불화 같은 게 있어. 아니면은 국유지를 매각을. 불화라는 거는 저기 국유 재산을 민간한테 파는 거야. 근데 그게 대부분 특혜라던가. 그렇지. 그렇게. 네. 이상 궁극적이 있어요. 갑자기. 이걸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재벌이 형성된 거라는 거죠? 재벌이.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국유 재산을 민간한테 팔아서 러시아 재벌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집산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집산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프롤레타 혁명 두 가지가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다 그러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사회화. 그래서 자 봅시다. 민주화된 국가에서 사회주의 강령. 자. 독재국가에서 사회주의 강령.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는데, 독재국가는 어때? 혁명이 평화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무력혁명. PT혁명이죠, PT혁명. 이 무력혁명이 정치강령이 되겠죠? 정치강령.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제강령이 있는 거죠, 경제강령. 아까 말한 경제강령.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사회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민주화된 국가, 서구, 사회주의 강령. 여기는 민주화된 사회주의 강령에서 무력혁명 강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서 여기는 정치강령, 혁명 강령이 없어. 혁명 강령이 없고, 경제 강령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력
이게 바로 삼인주의. 무력혁명에서 무력혁명보다도 보면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용어를 이럴 때 그 어떤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럼 민주주의 혁명은 있죠. 부르주아적인 성격을 띌 수 있어도 민주주의 혁명을 무력혁명이라는 게 약간 부담스러워 때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삼인주의에서는 이런 경제강령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산당이죠. 서구의 공산당 지금은 포기됐는데 냉전 시대 서구의 공산당은 폭력혁명 노선을 가지고 있었어. 저기에 강령에. 근데 지금은 어때? 다 그 삭제했죠? 냉전 시대에는 있었어. 근데 지금 다 삭제했어.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일본 공산당 폭력혁명론 삭제했어요. 프랑스 공산당 다 삭제했어요. 경제강령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재국가에서는 이런 평화적인 혁명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폭력혁명론이 강령에 남아있는 거죠. 나라마다 그래서 강령에 있는 게 다 달라서 무슨 PT 혁명, 프롤레타 혁명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는 국가마다 다른데 그걸 일반화시키면은 안 되죠. 그래서 프롤레타 혁명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당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막스도 뭐라 그러냐면 영국같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평화적인 혁명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평화적인 혁명이 가능하다. 선거를 통한 혁명이죠. 단 어때? 지배계급이 칠레죠. 칠레처럼 반동혁명을 하면 무력으로 진압하죠. 무력 진압. 어쨌든 근데 시작은 평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폭력혁명론은 나라마다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거고.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프랑스 연합정당이야. 이 당이라는 거는 프랑스 사회주의 노동자당 연합. 다양한, 막스주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한 정당이야. 당이. 야, 그 다음 어느 분이 읽으세요? 나요? 1880년 창건된 이 당은 전국에 걸쳐 6개의 혁명 조직으로 구성된 느슨한 연합체였다. 이것이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었지만 중앙 집권적 정당에 반대하는 아나키스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연합체적 구조를 지녔고 1882년 프랑스 노동당으로 발전하였다. 프랑스의 노동조합들은 1871년에 성립된 제3공화국을 왕정파로부터 수호하고자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정부와 대립하였다. 1872년 국민의회는 노동자들의 국내외 혁명활동을 금지하는 디포르법을 제정하였지만 1880년대에 집권한 급진당의 공화주의자들은 1884년 노동조합을 허가 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들은 또한 노동자의 지지 확보를 위해 영국 모델에 따라 여성과 아동의 노동시간 제한, 작업 조건의 개선 등을 강제하는 사회개혁 법안을 추진하였고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1892년에 노사 갈등의 중재를 위한 노동국을 설치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런 총연맹과 당이 성립됐어. 그러면 아직은 원내에 진출 못했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는 거야. 일단 당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막스주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주의 노선에 대해서 연합체했다는 거죠. 연합체했다는 거.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노동당, 나중에 사회당으로 발전하는. 노동조합은 어때? 노동조합은 첫 번째는 자기의 노조의 권익을 위해서 싸웠지만은 두 번째는 이 제3공화국이기 때문에 이 공화국이야, 공화국. 공화국이야, 공화국. 공화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왕당파가 이 공화국을 왕정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서는 공화당 정부와 같이 해요. 왕당파를 견제하는 건.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공화당과 대립하죠. 똑같네, 우리랑. 민주전선이네, 그죠? 민주전선. 공화주의를 지키죠? 공화주의를 수호하는 민주전선을 쳤다는 거. 그죠? 그렇지만 계급전선은 어때?
계급전선은 따로 그 안에 있다는, 민주전선 안에 또 계급전선이 있죠? 공화주의자들과 대립. 우리가 똑같네. 그죠? 지금 윤석열하고 어때? 운동권. 그죠? 노동자와 시민이 전선을 쳤죠? 민주전선 아니야. 반윤. 그래, 안 그래? 탄핵. 근데 그 안에서 진보정당과 민주당은 이해관계가 대립하죠. 이해관계 서로 계급 전선이 돼 있어. 계급 전선. 똑같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 비슷한 형태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노동자들이 쪽수로 많아지는 거야. 쪽수로 많아지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노동자들한테 회유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반동적인 정부는 똑같네. 또 노동자들 사회주의 금지법,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사회주의 금지법, 디폴법을 제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치면 민주당 같은 이러한 정당이죠. 급진적인 공화주의자들이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서 노동조합을 설립을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영국식의 노동법이죠. 이런 것들을 하고 사회개혁, 사회민주주의를 했고 노동국을 설치했다. 우리도 노동부 있죠. 원래 노동부 없었어. 노동부 장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게 다 국가가 노동을 관리하려는. 여러분 황교안 동지 노동부 고용노동청 가봤죠? 네. 노동자 편을 들어 사장 편을 들어. 아니 근로부 장관이라고 왜 노동부가? 응? 어? 노동자라고. 저기 뭐야 사용자 편을 들어 사장 편을 들어 노동자 편을 들어. 화장품 이래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 원래 노동부가 없었나요? 고용노동부 언제 생겼어요? 지금 고용노동부 아니야? 정식 명칭이? 옛날에 근로국정단 옛날에 근로라는 말 썼죠. 지금 이제 그럼 옛날에 그런 부서가 없었다가 생긴 거죠. 원래 노동부라는 게 없었죠. 이렇게 관리하면서 생긴 산업혁명이 되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느 분입니까? 프랑스 남성 보통 선거는 1848년 혁명 이후 실시되어 좌파 정당들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으나 제3공화국 직후 1880년대에 혁명 좌파는 아나키스트, 게드주의자의 프랑스 노동당, 브루스 프랑스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블랑키파의 중앙혁명위원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을 겪었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에 1793년 헌법. 프랑스 대혁명 1793년법이 급진주의 헌법이야. 급진주의 헌법. 그래서 보통선거야. 남성 보통선거. 보통선거인데 이 헌법이 시행되지 못했어. 시행되지 못했다. 1848년 혁명에 남성 보통선거가 되면서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얻었는데 문제는 역시 여러 정당이 이렇게 그죠? 난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힘있게 진출하지 못한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정당들이 난립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서 봅시다. 프랑스 노동당은 마르크스의 이론과 전술을 충실하게 따른 반면 프랑스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은 여전히 혁명적인 집산주의를 당연하게 유지하면서 활동과 선진에서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였다. 프랑스 노동당의 게드는 마르크스의 자문을 받아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강령 개정안을 만들어 개량주의자들 및 아나키스트들과 대립하면서 사회주의 세력을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은 프랑스 노동당과 달리 제3공화국을 인정하고 수호하려는 적극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당내의 갈등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로부터 1890년대에는 알레만의 사회주의 혁명 노동자당과 저명 인사들의 인본적인 사회주의 조직인 독립사회주의자가 분화되었다. 당이 이렇게 많아. 복잡해. 근데 그럼 간단하게 알면 돼요. 첫 번째, 막스주의가 있었지만 소수파였다. 그런데 갈수록 막스주의가 다수파로 가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그 강력했던 개량주의나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들, 그 다음에
노동조합주의자들이죠. 생티칼리즘 이런 것들이 갈수록 힘이 약해지면서 막스주의가 강하게 되고 그 막스주의를 강화한 데는 바로 이제 막스의 제자와 막스의 사위, 막스의 사위가 프랑스 사회당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점차 막스주의도 프랑스에서 다수파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읽어봅시다. 1899년 적자파 사회주의자 미에랑이 공화정 정부에 입각하자 사회주의 정당들이 이에 대한 찬반으로 이합 집산하였는데 입각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당과 바이앙의 혁명사회당이 계급정당 노선 아래 프랑스 사회당으로 합당하고 찬성하는 사회주의자들도 개혁정당 노선 아래 프랑스 사회당으로 합당하였다. 그래서 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이 많은 당이 두 파로 이합 집산하는, 그죠? 두 파로 정리되는 사건. 두 파로 정리되는 사건이 발생해. 어떤 사건이냐면, 재밌게 말할게. 노회찬이 노동부 장관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죠? 노회찬이 노무현 정권에 가서 노동부 장관을 해야 된다, 해야지 말아야 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 찬반으로 쫙 갈라져 버린 거야. 두 당으로. 그래서 복잡한 당이 이 두 당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프랑스 사회당 똑같은데 저거가 다른 거야. 여기 뭐야. 이니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당으로 정리됐는데 이 당이 이제 그 통합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도 하나의 노동자당, 주요한 하나의 노동자당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1904년 제2인터내셔널 제6자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계급정당 노선이 채택되고 부르주아 정부로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금지되고 외의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절충안이 통과되었다. 특히 이 대회에서 일국 일당 원칙이 결의되면서 프랑스 사회당과 프랑스 사회당은 1905년 계급정당 노선을 채택한 통합사회당으로 통합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가 자유주의 정당에 입각하냐 마냐 논쟁이 되니까 이 제2인터내셔널, 그죠? 엥겔스도 참여한 막스의 후예들의 제2인터내셔널에서 이 문제를 논쟁을 한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막 싸움이 붙었죠? 결론은 항상 절충주의죠.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는 뭐 허용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서 중요한 법률, 노무현이가 예를 들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으로 허용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노회찬이 노동부 장관을 간다. 이런 식의 이 절충안이 통과된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한 나라에는 하나의 사회주의 정당만 있어야 된다. 일국 일당 원칙이 된 거야. 그러면서 야, 니네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합당해! 그래가지고 드디어 프랑스에서 하나의 통합 사회당이 난 거야. 통합사회당. 아까 말했죠. 이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다 사회당이지만은, 다 이게 이니셜이 다른 거예요. 두 개의 사회당이 통합해서 통합사회당이 됐어. 근데 이 통합사회당을 부르는 말을 제2 인터내셔널의 결정에 따라서 사회당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쨌든 프랑스 사회당이 되면서 드디어 프랑스에도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으로 하나로 정리되면서 중요 노동자당이 하나로 통합된 거야. 아주 소규모 세포당 같은 건 있었겠지만 전국적인 당으로서는 프랑스도 영국이나 이 독일과 같이 하나의 당으로 통합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프랑스에서 당과 노조의 초기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프랑스 노동운동은 영국이나 독일과는 대조적으로 정당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원칙을 확립하게 된다. 그 결과 1914년까지 노동조합과 정당의 단절이 나타났다. 1895년 창립 선언문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총동맹은 정당과 무관하며 정치적 추등이 아니라 경제적 추등을 목표로 하고 총파업을 노동자 해방의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CGT가 1904년
무정부적인 샌디칼리스트에 의해 장악된 이후 더욱 짙어졌다. 이러한 비정치성은 파리 꾸민 실패로 인한 정치 투쟁에 대한 좌절감, 사회주의 지식인의 배반에 대한 분노, 제3공화국의 부정부에 대한 혐오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래서 프랑스 특징은 어때요? 당과 노조가 별도로 했다는 거죠. 당과 노조가 별도 건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노조를 만든 독일이나 노조가 당을 만든 영국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과 노조가 단절 상태에 나타났고 노조의 창립선언 문이 CGT죠. 이거는 노동조합주의자이기 때문에 정당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을 가나. 그래서 정당과 무관하다 이런까지 써놨네. 너무 심하게 써놨죠. 정치 투쟁을 우리는 안 한다. 경제적 투쟁 어떻게 총파업을 통해서 세상을 해방시켰다. 아우 말이 멋있네, 그죠? 요번에 분명히 대선 때 그런 말 할 거야. 야 대선에 나가면 뭐냐 부르자 정치권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통해서 세상을 업자. 총파업으로 노동자 세상을 만들자. 총파업 4시간 두피니까 2시간짜리 총파업. 그런 게 아니야. 여기서 총파업은 그런 게 아니라 동시에 모든 걸 해서 그냥 나라를 멈추는 총파업이야. 그렇게 했다 그랬죠? 프랑스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라를 멈췄는데. 다 잡아갔다. 군대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다 잡아가니까, 총파업으로는 세상을 못 멈추고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되는구나. 선거에 나아가겠다. 입장이 바뀌었다 그랬죠? 요즘에는 경찰까지 다 와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생디칼리스트야. 근데 얘네들 세상에 가서 멈추지만 우리는 세상도 멈추지 않는데 무슨. 그렇게 된 이유는 파리코뮌. 여러분, 프랑스에는 학살 역사가 있어요. 응? 요즘은 말로도 뽕파업 안 해. 그래. 1789년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에서 혁명 기간 동안에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수십만 명. 우파든 좌파든. 그 다음에, 1848년에 노동자 봉기가 있었거든요. 노동자 국가공장을 폐쇄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약 2만여 명 정도? 2만여 명이 학살당하거나 잡혀갔고 파리코뮌 1871년 파리코뮌이죠. 파리코뮌에서는 약 4만 정도가 학살당하거나 잡혀가서 희생됐어요. 이 사람 잡혀가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프랑스는 저희가 많죠. 식민지가 많죠. 네. 그래서 알제리로 많이 보냈어. 알제리.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뭐 이런 데 있잖아. 프랑스가 식민지하는데 이런 데로 많이 가요. 이런 데. 그래서 이런 혁명의 실패를 했어. 그래서 정치 투쟁에 대한 좌절감 혹은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배반을 좀 많이 했어. 아까 장관으로 가가지고 배반했다 그랬죠. 아까 그 장관으로 간 놈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의당, 민주노동당을 위해서 저는 갔다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는 장관 하고 나서 출마할 때는 민주노동당으로 출마할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민주당으로 출마하지. 그 사람도 결국은 보수정당으로 가버렸어. 그 장관이. 그러니까 이 자식들을 하면서 저 똑같은 놈들이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노조에서 정치를 혐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요것만 읽고 끝내야 되겠다. 요거 읽어봅시다. 누구 차례지? 여기. 1906년 CGT의 아미앙 대회에서 데드파인 빅볼 르날이 CGT 간부위원회와 사회당 정부평의회의 협력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다. 대신 CGT 가맹자는 외부에서 표명했던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노동조합의 내부로 갖고 들어올 수 없다는 헌장이 채택되었다.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 대신 총파업과 직접 행동을 강조하는 아미앙 헌장은 834대
파리라는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프랑스에서 샌디칼리 조합주의자들, 총파업주의자들이 장악했다는 거야, 노조에서. 그래서 그 과정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게드파, 막스파죠? 막스주의파들이, 야, 니네 그러면 되냐. 국가 권력이 있어야지 노조도, 니네 노조나 노동자의 정치도 되고, 기본권도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 타협하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이 CGJ 총연맹에서 정치적 연대를 하는 안건을 제시했다는 거야. 근데 부결됐다는 거죠? 부결됐고. 대신 더 반대 여론. 그래서 CGJ 총연맹이야. 총연맹의 조합원은 외부, 다른 정당이죠? 다른 정당의 견해를 노조내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아예 당의 입장을 노조에서는 논의 조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당과 노조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조합은 정당 참여가 아니라 총파업과 직접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아미양 헌장이라는 걸 채택하는데 압도적 다수로 가결됐어.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봤을 때야. 군대와 경찰, 국가 권력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4대 8. 자, 간단하게 1분 동안 뭐 질문이나 주장할 사람들 얘기해보세요. 함견한 이한국 할 얘기 없어요? 비슷하지 우리랑. 놀라요. 응? 놀라워. 놀라워? 네. 뭐가 놀라워? 횟수로 250년, 300년 전이잖아. 지금 그 시간의 공백을 지금 또 답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걸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사회가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동반되는 일이다. 투쟁과 조직력. 왜냐하면 저는 멋진 명언. 단순 반복이 왜 비슷하게 반복되는 이유를 자본주의가 갑자기 개정신이 번쩍 드는. 빨리 써보라 써놔. 엄청 명언을 하니까. 자, 다른 분들은 특별한 의견이나 저거 없나 보네? 말 열어놨잖아. 여기 열렸어. 리스닝으로 됐잖아. 듣고 있는 거야. 자, 함계남 동지 뭐 없어? 없으면 특별히 없어? 자, 어쨌든. 아까 환경개혁이잖아요. 환경개혁이었나? 그래. 그 용어 자체를 만든 거 아니죠? 아예 있었죠 원래? 아이씨, 내가 몇 번 말해. 저기 찾아보라 그랬지. 구글에서. 환경. 그래. 환경계약의 유래까지 하나 나오잖아. 여기 있잖아. 환경계약과 임시 환경계약. 위키백화도에 있잖아. 환경, 노란색 개, 자본가의 개가 되겠냐, 이런 거잖아. 쟁의에 참가하지 않고 노조에도 참가하지 않는. 됐지? 이거 찾아보면 돼. 아니 근데 그렇게 지금도 그런 환경계약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아우 진짜 짜증나.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봐요. 네, 그래요. 예. 받지 마. 이거. 받지 마. 이거 받지 마.